시작해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영어 1 능률 김성곤 5과로 들어가면 됩니다. 5과는 그 주제를 보게 되면 look, think, and create라고 나와 있네요. 보고, 생각해보고, 만드시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의 단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두 가지 사례로 나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중3 때 교과서 여러분께 아니었었나요? 가우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복합단지 센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건데요. 두 가지 사례를 조심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여기는 문법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여긴 내용 파트거든요. 문법보다는 내용 위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률 김성훈 교과서 영어 1, 5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Nature, 자연이라는 것은 all around us 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맞아요.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그것은 자연을 의미하겠죠? 자연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됩니다. with 무엇으로 감명을 주게 되나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공급품들로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되죠. 죄송합니다. and 기점으로 동사병렬이었네. 1번, 2번 이렇게 되네. 쏘리.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깊이 감명시키고 and 그리고 supplies 공급합니다.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게 돼요. 하면서 여기 조심.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조심해야 될 게 need to 부정사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everything 다음에 we need에서 살짝쿵 끊어보면 필요로 하다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끊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everything과 어울리는 목관대 대시 나와 있어야 됐는데 그 대시 생략이 된 거고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선행사는 that을 더 선호한다 이런 애들이 있었었죠. everything은 that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 supply라는 동사는 A with B 구조로 나와요. 이 with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자연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깊은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요. 또 그것은 계속해서 자연은 또한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냐? 똑같아. supply A with B, provide A with B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도 하나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영감? To create things.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감을 주기도 하죠. 어떻게요? 참신한 방식. 너블로 바꿔서도 괜찮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과는요. 자연의 기능은 무엇이었었나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하고 싶은 말 참신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요. 시작합니다. The act of creating things 이러한 행위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based on 무엇에 기반해서 자연에 기반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 행위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바이오미미크리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끊고 바이오미미크리는 뒤에서 더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 원래 원뜻은 뭐냐면 자연 모방입니다. 자, 이 5과에서는
자연 모방을 해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연에 기반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 행위. 그게 자연 모방이라고 불립니다. 과거 분사인 이유, 이게 목적어 아니고요. 보어입니다. 이게 ing가 된다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야 돼요.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왔고 보어가 나온 거예요. 자연에 기반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 행위는 자연 모방이라고 불리죠. This term, 이 용어는 자연 모방이라는 용어겠죠. 자연 모방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파생이 되었나요? derived from, 어디에서 유래하다 라는 의미죠. 이러한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스 단어 바이오스에서 나왔어요. 바이오스는 무엇을 의미하고요? life, 생명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미메니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메니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meaning, imitation, 모방을 의미한다. 즉, 생명체를 모방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 나오는 바이오 미미크리는 바이오스의 바이오와 미메니스의 요걸 결합시켜서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단어를 만든 건데요.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했다고요? 그리스 단어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스,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니스, 즉 자연 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 파트에서 어떻게 자연 모방을 하는지 사례가 나오게 될 건데요. 뭐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meaning life, meaning imitation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지금 콤마 ing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콤마 ing는 분사구문으로 결합이 되었을 거고 그 친구는 원래 관계대명사 계열이지 않았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 두 친구는 모두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And it means.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죠? 뭐 여기서 it은 바이오스를 지칭하며 미메니스라는 단어를 지칭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분사구문으로 접근했을 때 접속사 날리고 겹치는 거 날려버려서 동사 원형을 만들어 동사 원형 ing, meaning. 근데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원래 유래는 아마 and in means였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지금 원래 이 파란 색깔 문장을 보니까요. 접속사 플러스 뭐예요? 대명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원래 유래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 그러면 이 문장은 콤마 which means. 근데 이렇게 바뀌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콤마 ing는 원래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와 주어 계열이 있었을 거고 접속사 대명사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언제나 미닝은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에 따른다면 그때는 동사 계열이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두 번째 카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카트에서는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요. 그러면 자연 모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자연 모방을 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은 세 번째 카트에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내용 끌고 갑니다. 자연 모방과 관련된 내용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인칭 추론 조심하자. 건축가들이 나와요. Who? 어떤 건축가들? 주관대예요. Who use biomimicry?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look at, 봅니다. 자연을 무엇으로 보죠?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바라봅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건축가들 자연을 무엇으로 여긴대? 기술자로 여긴대. 얘들아, 그러면 이 엔지니어가 지칭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네이처를 의미를 할 거예요. 그쵸?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기술자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는 누구죠? 주관대 who has already come up. have 플러스 pp 계열입니다. 그쵸? come up with는 떠올리다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은색은 생각하다 뭐 이런 계열이에요. 어떤 성공적인 기술자로 본다고요? 이미 떠올렸었던 멋진 기술자로 본대. 무엇을? 해결책을 떠올렸나 봐요. 뭐와 관련된? To some of the problems. 문제들의 일부와 관련된 해결책을 떠올려 온 기술자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떠올린 기술자로 자연을 생각한대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뭐 이런 예시 들어봤을 건데 새가 비행을 할 때 날개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듦에 따라서 연료도 줄이고 추진력도 높아진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바로 새. 즉 자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들은 또 뭐냐면 They now face.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hey now face에서 face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또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면서 지칭추론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서 they는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민준아, 누굴까? 누구? 자연이면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여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수일치가 안 맞아요. 그럼 복수명사 얼른 찾으면 누굴까, 연지야? 기술자. 엔지니어 뒤에 S가 붙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칭추론 조심하시라고요. 한 문장이야, 은유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데이가 지칭하는 건 건축가들이겠죠. 실제로 여러분 건축가는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 그쵸? 건축가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떠올려 온 성공적인 기술자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즉 자연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직 안 끝났습니다. they. 여기서 they도 마찬가지로 건축가들을 의미하고요. 건축가들은 신중히 연구합니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other aspects of nature. 자연의 다른 부분들, 측면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자연의 다른 부분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연구합니다. 왜요? To learn. 배우기 위해서요. 뭘 배우는데? How they work. 어떻게 그것들이 작용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자연의 측면들, 동물들, 식물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칭추론 조심하시라고요. 여기서 how they work에서의 they는 누굽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자연에 속한 것들을 가리킬 거예요. 맞죠? 자연에 있는 애들이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의 측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애들을 자세히 살펴본대요. 한마디만 더 하자.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challenges. 그들은 건축가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은서야 지칭추론 조심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 결과로 건축가들은 have been able to
지금 이거 비동사 계열 맞죠? 비동사 able to 부정사 계열로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로 건축가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몇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o engineering, 뭐와 관련해서요? 공학과 관련해서, 즉 기술과 관련해서, 그리고 건축적인 challenges, 문제들, 난제들이 되겠죠. 기술적인 문제들과 건축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커트가 마무리됩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워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아까 나왔었던 바이오 미미크리 있죠? 자연 모방을 통해서 무엇인가 많이 배웠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건축가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죠? 자연을 성공적인 기술자, 지금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로 보았었대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었고 실제로 기술적인 건축학적인 난제들과 관련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서 모방이 된 건축물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총 두 가지 사례가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소제목 먼저 보세요. The curving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curving. 여러분 커브가 곡선이란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curving beauty of nature라고 말하면 자연의 곡선의 미 이렇게 되는 거고 난 강조했다. 이 curving이 주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가자.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is 무엇입니까? An enormous, 엄청난, 거대한 church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교회라고 해석을 안 했냐면은 뭐 여러분 거도 교회라고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이걸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기독교의 건물이 아니라 천주교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혹시 천주교의 예배 드리는 곳을 뭐라고 하죠? 성당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 문제에서는 성당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립기호 받고 갑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대한 성당입니다. 뭐 이것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o Gaudi the church. 이거는 분사구문이네.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성당은 무엇입니까?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들 중에 한 가지예요. 됐어요? 일단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들었고요. 이 성당은 무엇입니까? One of, 한 가지인데요. 뭐 중에서 가장 프로미넌트한 건물들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One of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 이 세상에서 가장 프로미넌트한 건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프로미넌트가 어떤 뜻입니까? 이 친구 첫 번째 뜻은 유명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amous라든지 well known 같은 친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유명한이란 뜻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두드러진이란 뜻도 있거든요. 눈에 띄는. 그럼 얘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것을 의미를 해요. 눈에 띄고 두드러지면은 유명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친구. 제가 이거 9년째 수업한다 그랬어요. 에미넌트라는 단어를 좀 잘 유념해서 보시겠습니까? 에미넌트라는 것도 눈에 띄는 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prominent, eminent 말고도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충분히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게 eminent입니다. 아마 변형 문제 풀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성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건설은 무엇의 건설? 이렇게 놀라운 건물의 건설은 동사 시작되었습니다. 1882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우디가 나올 것 같아. took over 물려받았습니다. 책임을 물려받았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그 건물의 디자인의 책임을 1883년에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혹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 문장을 한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건설 처음부터 가우디가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1882년에 건설이 시작이 됐고 1년 후 디자인의 책임을 맡았다라는 건 가우디가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사용되었던 게 아니라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우디가 직접 저기 등에다가 벽돌을 메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1882년에 시작이 됐고 1년 후인 1888년에 건물의 디자인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이 건물은 is still,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나요? 건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e building, 이 건물은 여전히 건설 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4, 5년 전에 선희쌤께서, 박선희 선생님께서 스페인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때도 건설 중이더라고요. 믿든지 말든지 이 건물은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others, some이 나오면 other로 잡죠. 그리고 이 others는 other people을 줄여서 이렇게 썼죠. 어떤 사람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건물을 싫어해요. 하지만 nearly, 거의 모든 사람은 is fascinated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단어 알아요. 그렇죠? fascinate가 매료시키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매료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그 건물의 독특한 디자인에 의해서 매료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자연 모방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맞아요. 은유야, 아직 안 나왔어요. 자연 모방은요. 여기는 가우디가 가우디가 설계한, 디자인한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설명이었고, 주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자연의 곡선의 아름다움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 문장에 제가 빨간색 물결표를 쳤던 이유는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된다. 그러면 이 독특한 디자인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유추 가능합니까? 자연에서 모방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명사절 접수사 목적어 되시죠. 모든 건축가들이 봐야만 해. 무엇을? 자연을 바라만 해. 무엇을 위해서? 영감을 위해서 모든 건축가들은 자연을 바라봐야 해. 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배울 게 많으니까 모든 건축가는 자연을 봐야 한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에 의존해야 돼. 라고 믿었대요. 그 사람은 가우디겠죠? 조심해요. 프리퍼가 나왔고요. 프리퍼 같은 구조는 A, to, B 구조가 중학생 때부터 나왔어요. 어떤 뜻입니까? B보다 A를 선호하다라는 뜻이었죠. 즉, A와 B 중에서 얘를 더 좋아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curves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the curving beauty of nature라고 표현했었죠. 이거를 더 좋아한 겁니다. prefer A to B입니다. than 아니야. than은 영어고 prefer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prefer A to B 구조를 갖추셔야 됩니다. 문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 자리 다음에 나오는 found in natural objects가 curves를 꾸며주고 반대로 straight lines 다음에 나오는 found in artificial ones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straight lines를 수식해요.
그 가로치네를 지워보게 되면은 the curves to the straight line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가우디는 더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곡선을 더 좋아했죠.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자연적인 물체들, 즉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에서 발견이 되는 곡선을 더 선호했어요. to 뭐보다? straight lines, 직선보다요. 직선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죠? found in artificial ones. 여기서 ones는 저기 앞에 나오는 object를 의미할 거고요. 인공적인 물건들에서 발견이 되는, 즉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들에서 발견이 되는 직선보다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곡선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은요, 딱딱 직선으로 다 돼 있어요. 하늘, 천장을 올려다봐도 직선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장식장을 봐도 직선이고, 컴퓨터를 봐도 직선이고, 안경조차도 직선입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더 좋아했거든요. 이러한 선호도가, 문장 삽입입니다. 이러한 선호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선을 더 좋아했다라 그랬죠. 이러한 선호도는 can be seen,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그의 건물들에서 발견이 되죠. including, 무엇을 포함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포함한 모든 그의 건물들에서 이러한 선호도, 즉 곡선이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가우디가 제작한 집도 있거든요. 그 집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집에 맞는 건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우디가 직접 제작하기도 했었거든요. 곡선을 더 선호했었습니다. Many parts of the church, 많은 부분들은 어디에? 이 성당의 많은 부분들은 incorporate 합니다. 무슨 뜻이죠?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이러한 이미지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을 포함하는데 from nature, 자연에서 생겨나게 되는 모양들과 자연에서 생겨나는 이미지를 포함한대요. 그러면 자연에서 어떤 모습을 가우디가 집어넣었을까요? 이따가 그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the church spires. 얘들아, 이 spire는 첨탑을 의미해요. 이 첨탑이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든지 그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미지 보여줄게 좀 이따가. 교회의 첨탑들은 are topped with, 뭐뭐와 함께 올라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어떤 선배는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여러분 음료 같은 거 먹을 때 토핑 뿌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음료 위에 뭔가 뿌리는 거예요. 그쵸? 그 위에 올라가 있다를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교회의 첨탑은 무엇으로 올라가 있나요? 즉 무엇이 장식되어 있나요? spheres, 구체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라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죠? 직선이 아니라 민준아 곡선을 의미할 거예요. 동그라미 구체들은 그쵸? That resemble fruit. 그런데 그 구체들은 무엇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죠. 얘들아 resemble 타동사입니다. with 안 붙여요. 조심조심. 과일들을 닮은 구체들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이미지 맞습니까? 이 교회의 첨탑은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과일을 닮은 구체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거북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는 무엇입니까? carved into the stone 이렇게 표현하네. 얘들아 carve라는 건 조각하다란 뜻이에요. 깎다, 조각하다. 그럼 여기서는 carved니까 조각된이란 뜻이겠죠? 조각이 된 거북이들도 있어요. 무엇으로 조각이 됐는데요?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 여기까지. 무엇으로 조각이 됐죠? 돌 기반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컬럼은 기둥입니다. 그림 보여줄 거예요. 기둥들에 돌로 된 기반으로 조각이 된 거북이들도 있어요.
그럼 거북이도 어디서 발견되는 거야, 다비사? 자연에서 또 발견되는 거 맞죠?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스파이럴 스테어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선형의 계단들도 있습니다. 나선형은 이미지가 어때요, 은서야? 회전. 왠지 곡선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나선형의 계단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간대. 위치도 당연히 되는 거고, 민주이. resemble. 닮아있는 나선형의 계단들인데 무엇을 닮아있어, 연지야? 껍데기들. 바다 생명체들의 껍데기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조개 껍데기나 소라, 고동 껍데기 이런 걸 말하겠죠. 바다 생명체들의 껍데기들, 조개 껍데기들을 닮아있는 나선형의 계단들과 기둥에 돌로 된 기반으로 조각이 된 거북이들도 있고 과일을 닮아있는 구체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교회의 첨탑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를 직접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먼저 넘어가기 전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은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곡선, 그 심미적인 것들의 특징을 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교회의 첨탑, 성당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성당의 첨탑, 그리고 거북이들, 그리고 나선형의 계단들, 이미지 보고 갈게요. 깜짝 놀랐네. 좀 누가 그러더니 좀 징그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교회의 첨탑인데 과일을 닮아있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군가는 과일이 아니라 세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쪽 분 얘기고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뭐 이렇게 베리류를 닮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다고? 옛날에 누가 그랬었거든. 약간 그렇긴 하지만 아니 원문에서는 과일을 닮아있는 구체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거북이로 왜 이게 안 웃긴데 이거 되게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기둥 맞죠? 이 컬럼 맞습니까? 이 기둥 맞고 돌로 된 기반으로 조각이 된 거북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자연에서 발견되는 거 맞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다 생명체들의 껍데기를 닮아있는 나선형의 계단들 요거 아니에요? 이건 좀 볼만하지 않아요? 그 정말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 암모나이트처럼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게 직선이라는 게 있나요? 뭐 물론 누군가는 직선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다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나선형 이 부드러운 선을 지금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은 한 번 바뀌거든요. 지금 이거는 심미적인 특징을 띠는 거 맞죠? 되게 예쁘다, 뭐 화려하다, 특이하다, 맞죠? 심미적인 특징 말고도 이제 실용적인 특징으로 가야 돼요. 흐름 바뀐다는 거예요, 은유야. 아까 내용은 아름다운 미적인 특징이었고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가자. Perhaps, 아마도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뭐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의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무엇일까? 흐름 바뀌어 나가면서 the ceiling, 천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미지 보여줄게요.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천장입니다. 가우디는 일치불일치 조심하면서 가자고 천천히 할게. 가우디는 디자인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기둥들을 설계를 했는데 어디 안에 있는 기둥이에요? 천천히 할게. Inside the church. 성당 안에 있는 기둥들을 디자인했어요. 왜요? To resemble. 닮도록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닮아요? 나무와 branches.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나무와 나뭇가지들을 담기 위해서 성당 안에 있는 기둥들을 디자인했어요. 이게 이미지가 잘 느낌이 안 들어오죠? 어떻게 기둥이 나무와 나뭇가지를 닮았나? 좀 이따 볼게요. So, 콤마 쏘네. 그래서 이런 건 원래 콤마 쏘댓이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죠. 대시 생략된 거다. 그런 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방문객들은 어떤 방문객들? 주간대에 look up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은 can feel 느낄 수 있습니다.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느껴요. 참 지겹다 이제 그치? 마치 모처럼 느낍니까? They were standing in a great forest. 그들이 방문객들이 서 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어디에? 거대한 숲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이 as if 진짜 지겹게 많이 나와요. 그쵸? as if 하게 되면 제가 먼저 뭐부터 얘기하죠? 이 친구 as do로 바꿔 쓸 수 있고 even do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게 되는 말은 이거는 as if 가정법이더라. 시제를 보게 되면 과거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as if 가정법 과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시간 따로 드렸던 거 아시죠? 직설법 전환은 어떻게 하냐. 이것만 기억해 보자고.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표현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었잖아요. 실제로. 그거 뭐였었지? 접속부사? In fact. 시작이 좋네.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 더 보여줄 게 뭐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정법, 그 as if나 주어의식 가정법은 과거랑 과거 완료가 직설법을 돌릴 때 좀 바뀌죠. as if 가정법 과거요. 시제 일치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시제 일치현상. 누구와? 앞에 있는 애와 시제를 일치시켜요. 앞에 현재죠. 그럼 여기도 이제 현재로 바꾸면 돼. 그럼 어떻게? 실제로 그들이 거대한 숲에 이거 깜짝아. 거대한 숲에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우리 정말 많이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as if 가정법은 뭐 오늘을 기점으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용 보고 좀 이따 그림 보여줄게. 이거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 얘들아. 그 문장을 박으라는 게 아니라 민준아 이 내용을 박아야 돼. 가우디는 성당 안에 있는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나무와 나뭇가지를 담기 위해서 그 성당 안에 있는 기둥을 만들었어. 그래서 방문객들, 올려다보게 되는 방문객들은 마치 거대한 숲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The light, 빛은 어떤 빛입니까? 주격방위 대명사예요.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여기까지. 빛은 어떤 빛이지? comes, 나오게 되는 빛인데 무엇을 통해서?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빛은 all over the ceiling. 천장 곳곳에서 됐어요? 천장의 모든 곳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빛은 심지어 닮아 있습니다. 무엇과? 빛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빛이죠? Beaming through the leaves in a forest네. beam 하면은 뿜어져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죠. 뿜어져 나오는 빛과 닮아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나뭇잎들, 숲에 있는 나뭇잎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닮아 있더라. 지금 선행사가 나오고 분사, 형용사 계열이 나오니까 원래는 아마 주관대와 비동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면서 일단 머릿속으로 그려보자고. 일단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 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럼 빛이 어떻게 비춰지겠니? 그 나뭇잎들 사이사이로 빛이 이런 식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쵸? 이걸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마치 거대한 숲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천장 모든 곳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빛은 숲에서 나오게 되는 나뭇잎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미지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문자로 보지 말고 이미지로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 천장의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나무 같습니까? 저는 좀 나무 같은데. 요렇게 해서 나무 가지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나무 가지들처럼. 그 여기 이런 구멍들이 송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여기에서 빛이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아마 얼마나 멋있을까요? 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시게 될 건데 미리 보고 갈까? 요렇게. 여기서 지금 빛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인공 조명을 쓴 것 같진 않긴 하지만 그 빛이 마치 숲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걸요? 이번엔 어때요? 좀 나무를 닮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우디는 그런 의도로 지금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 나무라는 것도 그리고 나뭇가지라는 것도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물체들,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형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요. 그 나무와 나뭇가지를 닮은 기둥들의 역할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나무와 같은 기둥들은 are not, 아닙니다. not just, 단지 장식용이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도우 뭐야, 이거. 문장 끌고 나오지 않는 도우는 그러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나무와 비슷한 기둥들은 단지 장식용은 아니에요.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심미적인 특징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 들어갑니다. Inspired by trees. 이것도 분사구문이네. 아마 because he was 이렇게 있었겠지. being 들어가도 괜찮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가우디는 주게 되었습니다. 기둥들에 무엇을 주게 되었나요? 단 하나의 기반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반은 단 하나만 있어. That splits off into branches near the top. 주관대. 그 단 하나의 기반은 위치 바꿔 쓸 수 있겠고 split out. 뿜어져 나오는데 쪼개지는데 무엇으로 쪼개지죠? 나뭇가지들로 쪼개지는 단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 놨어요. 어디 근처? 천장 근처로 나뭇가지들이 쪼개지는 단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 냈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반은 단 하나예요.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뭇가지들로 쪼개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어떤 특징도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넣어보세요. 이것은 앞문장 전체입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나뭇가지들이 여기 branches 그 나뭇가지들이 지탱하는데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지하다, 떠받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지하도록 해줍니다. 무엇을? 천장을, 지붕을 더 잘 지지하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뭐 함으로써요?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분산시킴으로써. distribute가 분산시키다, 나누다라는 뜻인 거 알죠? 나눔으로써. 분산시킴으로써 무엇을? The roof의 천장의 무게를 evenly, 고르게, 균등하게. 원래 그 even이라는 게 심지어라는 뜻 말고도 형용사일 때는 짝수란 뜻이 있어요. 짝수. 그럼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균등하게 천장의 무게를 분산시킴으로써 천장을 더 잘 지지하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마 맞을 거야. 만약에 얘들아 지금 천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한번 봐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고르게 무게를 지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쵸? 하지만 천장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뭇가지들처럼 이렇게 뽑아냈다라는 건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써, 맞나요? 균등하게 무게를 나눔으로써
천장을 더 잘 지지하도록 해줄 겁니다. 됐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역시 가우디는 자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s.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우디가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The superiority. 무슨 뜻? 우세함이란 뜻이죠. 우수성. 이렇게도 괜찮아요. 자연에 있는 형태들의 우수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나요?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죠. 어떤 건물? 네, 빈칸이었습니다. That is both beautiful and functional. 변형치겠죠. both A and B로 잡아놓고 아름다우면서 그와 동시에 기능적인 practical, 실용적인, 맞나요? 이러한 건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카트에서 그 과일을 닮은 첨탑, 그쵸? 그리고 뭐 거북이의 기둥, 뭐 조개 껍질을 닮은 나선형의 계단, 그리고 뭐 쏟아지는, 숲에서 쏟아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빛, 그쵸? 기능적인 측면은 무엇이었나요? 나뭇가지들을 쪼개놓음으로써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더 잘 천장을 떠받칠 수 있게 해주었던 이런 기능적인 특징. 그거를 두 개 다 갖춘 멋진 건물 사그레이다 파밀리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지 한번 더 볼까요? 대신에 이번에 이미지를 볼 때는 얘들아 기능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지 보시고 이거는 빈칸뿐만 아니라 요약 문제로도 따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니? 지금 스플리트업 된 거 보이십니까? 단 하나의 기반에서 쭉 올라와서 슉슉슉슉 하고 지금 분산됐죠? 천장에 있는 무게를 고르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게 기능적인 측면이 되면서 아름다운 심미적인 특징도 있었을 거예요. 빛이 쏟아지게 되면 아주 멋지게 작용되지 않았었을까요? 이게 가우디가 자연 모방을 했었던 첫 번째 사례였었고요. 이 두 번째 파트는 저희가 다음 파트, 그 다음 수업 때 저희가 따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 미리 보고 갈까요? 자연 모방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될지는 다음 주 정규 평일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